뭐 최근에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만 해도 재산이 20조였는데 12조를 세금 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100년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cuse me. 안녕하세요, 한아름의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세 무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뉴스도 보고 뭐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저희가 모셨고요.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범위 내. 타당한 범위가 그게 뭐 제일 1억일 수도 뭐, 있고 10억일 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회장님이 용돈으로 뭐 한 1억씩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예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얼마냐. 그렇죠.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용돈도 마찬가지고. 금액 이상인 거는 보통 이제 증여로 보고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 내는 증여로 보지 않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법에서 얼마까지다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예규나 판례를 많이 참조하고 있죠. 네. 그럼 증여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이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맞아요. 1억 이하까지는 10%, 네. 1억에서 5억 사이는 20%, 5억에서 10억 사이는 30%, 네. 10억에서 30억 사이는 40%, 네. 30억을 넘어가게 되면 50%가 적용이 50%까지 돼요. 과세가 네. 되는. 근데 요즘 웬만한 강남 아파트 다 30억 넘어가는데 그렇죠. 반은 그거 그냥 하나만 뭐 증여하거나 상속해도 해도 50%인 거예요. 맞아요. 뭐 최근에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만 해도 재산이 20조였는데 12조를 세금 냈잖아요. 60%예요. 와.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100년 기업이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면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율 자체가 50%면은 재산의 반이 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요새 이제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식으로 해서 2천만 원 비과세 기준 이하로 해서 아이들의 금융 계좌를 오픈해 놓고 그걸로 주식으로 사주는 거죠. 주식은 이제 올라서 안 팔면 되는 거니까 그 가치로 올려서 이제 증여세를 조금 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10년 동안 비과세고 그렇죠. 또 11살이 됐을 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4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맞아요. 20살이 넘어가면 또 5천만 원이 되니까 맞아요. 그 5천만 원을 또 바로 증여하면 9천만 원까지는 이제 일단은 21살이 그렇죠. 되면서 이제 비과세로 맞아요. 증여가 되고 20년 동안 쌓아온 어떤 뭐 배당이라든지 이자만 더하면은 그게 이제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맞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추세로 증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공익 신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 법인에 이제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과세가액이 불산입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공익법인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나고 있죠. 대신 이제 요즘에는 공익법인들에 대한 이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이런 거를 또 택 어드밴티지 한 사람들이 그렇죠. 또 그러니까 공익법인 통해 가지고 이제 증여 이슈를 피해간다는 것들을 이제 과세관청에서도 캐치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네요, 진짜. 그다음에 또 창업 자금을 또 증여할 수 있는 낮은 세율로 애들이 창업을 하겠대. 그러면은 돈을 줘가지고 창업해봐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증여세를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취지가 무색될 수 있으니. 근데 그래놓고 창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다시 추징이죠. 아니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아니라 정말 고객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막. 모든 특례에는 나중에 그 추징 사유가 있어요. 추징 사유. 요건을 어겼을 때는 그 특례를 배제하고 추징하겠다 이런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식들한테 좀 증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특례를 이용해서 자금을 증여할 수가 있고 주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해봐라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주식을 미리 좀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가 있는 그렇죠. 주택법에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20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죠.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한국인이신데 이 법 때문에 영주권을 이제 따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해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미국 거주자로 만들어서 플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50%라는 세금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200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권 천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하게 반을 되죠. 이 땅에 내느냐. 근데 또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뭐 얼마 있다 돌아와야 돼요? 그냥 1년 있다 바로 돌아오면 되는 건가요? 막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솔루션이 있나요?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면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나도 애들도 재산도 전부 다 해외로 이주시킨 다음에 못 돌아가면 이게 뭐냐, 내 친구는 다 국내에 있는데 그쵸. 같이 그룹도 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몇 천억 단위가 되게 되면 맞아요. 거기서 바로 고민할 수밖에 없죠.
Excuse me.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의사결정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딱 이게 아니라 맞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오래 걸리죠. 예, 상속도 마찬가지고 증여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또 상황에 맞게끔 또 변화도 시켜가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